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상규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상속세 신고 납부와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 또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이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라 그러면 1시간 내도록 비교를 해야 됩니다. 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럼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재산을 상속으로 주는 게 좋아요, 증여로 주는 게 좋아요, 막 그러면은 진짜 그거 매번 케이스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일반적인 기준점은 좀 있습니다. 뭐냐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비싼 거 물려주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기 전에 쌀 때 물려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문제되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이게 우리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고, 아니 이게, 자, 판서 한번 더 갈까요? 자, 제가 또 이게 형편없이 조금 형편없이 귀여운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의 아파트가 가격이 10년 뒤에 떨어질까요? 20년 뒤에 떨어질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거 시간이 있으면. 이 시간이 가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상속이 이때 일어나는 듯이, 상속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불의의 사고 말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피상속이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남편이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다 생각하면 이때는 가격이 막 10억이야. 그죠? 근데 이때는 지금 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거든요. 우리 현재 지금 3억인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이게 10억까지 올라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 3억짜리 세금 내는 게 좋아요, 10억짜리 세금 내는 게 좋아요? 아니, 똑같은 아파트인데 10억짜리가 돼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 상속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미리 좀 가격이 쌀 때 미리 증여를 좀 해주면은, 현재 시점에 증여를 해주면, 아니 증여세도 싸게 나오고 말이지, 상속세 적게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다? 아들의 이야기다. 아버지 줄라면 빨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받을 때가 되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되면 내가 몇 살이다? 내가 70에 아파트 받아 뭐합니까? 아버지 지금 사업자 좀 쓰게, 지금 결혼 좀 하게, 빨리 주세요. 그 논리로 쓰시면 됩니다, 아버지한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상속 재산은요, 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한 10년, 이 10년치의 그 재산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 재산 안에 안 들어와, 이게. 그러니까 상속세 계산할 때 이게 안 들어와. 그래서 증여세만 내고 이때 증여가 클로징 끝나버리는 거예요. 10년 지나버리면. 그죠? 그래서 아버지 봐라, 10년 돌아가시기 전 10년 사이에는 다 상속세 된다. 이 상속재산이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증여세 낸 게 있으니까 상속세를 이제 내는 데에서 증여세 낸 만큼 좀 까겠죠. 까고 되니까 뭐 비슷하게 내긴 하지만 또 상속재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상속재산이 늘어나면 상속세가 구간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맞춰서 그 상속 증여 중에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은 사전에 미리 증여를 통해 가지고 상속세를 줄여놓는 절세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과 증여는 조금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뭔 개념이냐? 상속은요, 이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 있잖아요. 그게 한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이제 남편, 항상 누가 돌아가신다고요? 남편이 돌아가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돌아가신다. 남편이 돌아가신 남편 재산이 이게 한 덩어리야. 이 한 덩어리를 아내하고 아들, 딸이 어떻게 상속세를 내냐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변호사님 지분이 있다면서요. 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있는데 그럼 뭐 각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연대해서 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 덩어리를 대상으로 세금을 낸다가 상속세예요.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게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연대 책임을 져서 납부를 한다 하니까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요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된다? 상속세가 줄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증여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재밌습니다. 왜? 만약에 증여로 가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아들이 아까 7분의 1을 받았대요. 그러면 7억을 남겼다 칩시다. 그러면 3억, 2억, 2억 줬잖아요. 2억 줬잖아요. 그럼 이게 각자야. 3억, 2억, 2억이야. 그래서 증여받은 아내가 자기가 받은 3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딸이 자기가 받은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고 요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뭉탱이가 아니라 쪼개진 이 덩어리 3억, 2억, 2억을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증여하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면 3억, 2억, 2억 쪼개고 3억에 대한 증여세, 2억에 대한 증여세, 2억에 대한 증여세.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되게 작잖아요. 금액이 낮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공제고 뭐고 뭐 이런 거 쳐버리면 이게 거의 세금이 없겠죠. 각자 공제에 맞게끔 또 이제 세금을 확 줄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세는 또 줄어들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많다고 해서 줄지는 않는데 증여세는 증여받을 사람이 한 덩어리를 증여받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줄어들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요령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요령이 생기느냐? 자, 이것도 지어야죠. 아유, 지저분한 거 싫어합니다. 자, 그럼 조상규 너는 왜 이 상속 증여 이쪽을 지금 파가지고 왜 이쪽 하냐? 여러분, 제 원래 이 전문 분야 전공이 회계 금융 파트거든요. 근데 회계 금융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변호사는 이게 따로 준비를 하거나 오랜 동안 공부를 안 하면 이 영역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뭐 분식회계, 뭐 외부감사인, 뭐 그다음에 막 금융 투자자 소송, 집단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려고 해도 어려워서 못 다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영역. 왜냐면 판사들도 잘 모르니까 회계감사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거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형사, 이혼, 뭐 일반 계약서 검토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을 살리면서 여러분들 곁에 가까이 다가갈 방법이 없냐를 생각하다가 1000만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게 정말 이 꿀팁이 될 만한 그런 상속 증여 베이스를 설명하죠. 왜냐하면 제가 회계금융 하다 보니까 텍스 쪽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상속 증여는 세무사 회계사하고 신고 대리 코워크도 많이 하고 협업을 많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자문 요청도 너무 많고요. 그게 꼭 저한테 소송으로 되든 안 되든 자문 요청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상속 증여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가까운 변호사, 알아먹기 편한 변호사, 그래도 나하고 관련된 걸 설명하는 변호사로 조금 이제 한 영역을 만들어 보고자 그래서 상속증여 쪽을 이제 파게 된 거고요. 뭐 예전에도 좀 많이 했어요. 뭐 신세계백화점에 뭐 주부대학에서 상속증여 제대로 알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들 막 웃겨드리고 이런 것들을 몇 회를 진행을 했었죠.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됐나요? 자, 저는 1, 2회 때는 잡담을 안 하겠지만 이제 계속 방송을 이제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잡담이 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담들은 강의 중간중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재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알자가 빠지면 이제 이 안고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고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또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하필이면 맨날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자, 아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들 딸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또 7억을 남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내가 3억, 딸이 2억, 그다음에 아들이 2억을 가져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상속 지분으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를 가져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상속세를 좀 적게 내는 꿀팁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내용에서 한 가지 착안해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설명드린 게 뭡니까? 이 남편이 남긴 게 재산이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이 상속재산 한 덩어리가 과세 기준이거든요. 과세 기준. 여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세금을 누가 내도 상관이 없어요. 연대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연대가 뭐냐면 연대 책임. 한 사람이 무자력이 돼서 거지가 돼도 나머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요 과세를 해야 될 내용이 뭐 예를 들면은 7천만 원 나왔다. 그걸 칩시다. 7천만 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 명이 사이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천만 원을 야 그래도 엄마가 3억, 딸이 2억, 아들이 2억 가져갔으니 엄마가 3천만 원, 딸이 2천만 원, 아들이 2천만 원 세금 내자.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7천만 원을 내면 아주 아름답죠. 그 점심값 뿜빠이 하는 것처럼 점심값 이제 뭐 쉐어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파산하고 거지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2천 못 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7천만 원을 아내하고 딸이 3대 2로 나눠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3, 1천만 원에 5분의 3, 1천만 원에 5분의 2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연대 책임이 연대 납부죠. 그러니까 딸도 거지가 됐어. 돈 한 푼도 없어. 뭐 그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7천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제 꿀팁이 하나 있냐면 아내가 좋은 점이요. 여기가 공제가 상속 인적 공제가 많이 돼. 인적 공제가 많이 된다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뭐 너무 놀라지 마시면 30억까지 막 공제가 돼. 근데 30억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막 아내가 진짜 받을 금액이 남편이 뭐 세금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빚 빼고 다 해도 70억을 물려줬어. 70억을. 그래서 아내가 30억을 받아. 법정 상속 분이 30억이야. 그럼 30억까지 되겠죠. 그죠? 30억까지. 그죠? 근데 30억하고 본인이 받는 법정 상속분 3억하고 중에서 작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5억하고 비교해서 큰 거. 그러니까 5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아내가 인적 공제가 되는 범위까지는 공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까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아내만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가 받는 3억 파트 부분 있잖아요. 3억, 2억, 2억 중에서 전체 이 7억 재산 중에서 3억 파트 있죠. 아내 부분만큼은 인적 공제로 싹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상속재산이 7억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4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억이 되니까 7억 때보다도 상속세가 줄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받아야 될 그 3억을 이빠이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공제를 받았으니 이 부분에 대한 절세가 일어났으니 아내가 이 4억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다 내버리면 아들, 딸은 상속세를 안 내고 이걸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꿀팁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엄마죠. 엄마가 상당히 이제 그 좋은 엄마일 때인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엄마가 야, 내가 받은 부분은 다 공제된 거야. 너네들이 내야지. 그러면은 지금 원칙대로 딸과 아들이 나온 세금을 1대1의 비율, 그러니까 절반씩 내고 치우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근데 엄마 입장에서 이제 상속분만큼, 법정 상속분만큼 다 받아서 공제를 받은 만큼 아들, 딸이
이 세 명이서 어쨌든 세금 내는 거니까 누구 하나라도 내면 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빠이 받았으니 엄마가 또 더 받잖아요. 1.5. 그래서 엄마가 낼게 하고 이 둘은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과 증여의 차이다라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 방송은 상당한 저예산 방송이지만 내용만큼은 알차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포기하고 승인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뭐 빚만 남기든 어쨌든 한정 승인이든 단순 승인이든 포기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